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권의 변동 중단원에서 마지막 시간 상부맨들의 운동과 플룸 운동인데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직권의 변동, 직권이 움직인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우리 멘틀의 대륙 처음 우리 백애너가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걸 제안했던 그 대륙 이동설 이후에 그때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이 대륙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이동을 따라서 판이 움직인다. 최종적으로 판 구조론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멘틀의 대류는 사실 뭐 여러분들 더 설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죠. 멘틀 상하부에 대류라는 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움직임인데 특히나 멘틀 같은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위쪽과 아래쪽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난다라고 했죠. 그 멘틀의 상하부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흐름을 우리가 대류라고 합니다. 자, 이 멘틀의 대류가 우리가 판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도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고 갑시다. 자, 멘틀 아래쪽이 온도가 더 높죠.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뜨거운 물질은 그림에서 이렇게 보이듯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 상승한 멘틀이 이렇게 양옆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따라서 우리가 이 멘틀 위에 있는 판이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연약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의 이동은 우리가 이 연약권의 개념을 넣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연약권 위에 놓여 있는 딱딱한 판이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듣는 개념은 아니에요. 중학교 때 이 개념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 이야기할 때 이거 학습지에는 그림이 없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지구 내부를 구성 성분에 따라 나누면 우리가 지각, 멘틀, 핵은 또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나누면 우리가 배웠던 딱딱한 판은 사실 지각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죠. 판이라는 건 지각의 그 위쪽에 있는 상부 멘틀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 판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판 아래에 있는 우리가 말랑말랑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유동성.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방금 얘기했던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이 연약권 위에 암석권이 그러니까 딱딱한 판이 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의 이동을 이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연약권 위에 놓여있는 판이 이동하는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앞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멘틀의 대류를 따라서 판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판이 멀어지는 경계도 생기고요. 반대로 이렇게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여기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고 있죠. 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두 판이 만나는 혹은 또 어긋나는 이런 경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우리가 요거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내용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요 내용 우리 22쪽 왼쪽 그림에 보면 있습니다. 판 이동의 원동력 하면서 그림 3개 해령에서 밀어 올리는 힘,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판이 미끄러지는 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 멘틀 대류, 판 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이 멘틀 대류 말고도 판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또 발생하는 얘네들도 이 멘틀 대류에 더해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되는데 걔네들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책에도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이 학습지에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이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인 해령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판이 밀어내는 중력에 의해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판이 섭입하는 경계에서는 이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 판이 미끄러지는 힘, 이렇게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자세하게는 이렇게 세 가지도 판을 이동시키는 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멘틀의 대류라든지 방금 얘기한 이런 판을 이동시키는 힘들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이렇게 판이 이동할 때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판의 운동을 설명을 할 수 있죠. 적고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부 멘틀의 운동, 그러니까 멘틀의 대류,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힘들은 이 지표면에서 이 발생하는 판의 운동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힘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오늘 우리 소단원의 제목이 상부 멘틀의 운동과 플룸 운동이잖아요.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은 딱 감이 왔을 텐데, 그러니까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사실상 하나 오늘 더 등장을 합니다.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는 멘틀 대류로만 이 판의 운동을 설명을 했다면 한 가지가 더 나온다는 거죠. 플룸 운동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멘틀의 운동은 그림에서도 우리가 계속 봤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지표면에서 움직여서 멀어지고 만나고 어긋나고 이러한 운동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 판의 경계에서 얘네들이 지표면에서 판들이 서로 움직이다 보니까 멀어지거나 만나거나 어긋나는 그런 판의 경계들이 생기죠. 이 판의 경계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를 설명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의 화산 활동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느냐? 우리 앞에서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판이 멀어지는 경계에서 이 지각의 틈을 따라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요. 간단하게, 그쵸? 그리고 이 판이 섭입되는 과정에서 여기 이렇게 마찰이 발생하면서 이 마찰열에 의해 이 지각과 멘틀 물질이 녹으면서 이 위에 또 지각의 틈을 따라 이렇게 화산 활동이 마그마가 분출하면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 그 필기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한 장 넘겨보면 우리 옆에 있는 일본, 우리나라보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냐라고 봤더니 얘네들이 판의 경계에 위치한 나라라는 거죠.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자, 판은 우리가 대륙판도 있고 해양판도 있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판 안에서도 우리가 해양 지각이 있는 부분과 대륙 지각이 있는 부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태평양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죠. 그쵸? 유라시아판은 대부분이 대륙 지각과 이렇게 대륙 지각으로 이루어진 대륙판이었고 근데 우리가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무거웠었죠? 해양판이죠. 그쵸? 그 막 대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마이크 켜고 막 얘기해도 돼. 알겠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줘. 자, 근데 대답을 안 해도 선생님은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야. 자, 이 무거운 유라시아판이랑 이 태평양판이 만나는 이 경계에서는 더 무거운 이 태평양판이 아래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네, 맞아요. 섭입. 지금 비웃지 마. 혼자 대답한다고 알겠지? 자, 섭입이라고 합니다. 이 섭입되는 이 경계에서 마찰열이 발생하면은 이 섭입하는 이 힘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마그마가 생성되면서 이렇게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우리가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멘틀 대류 멘틀 대류로 인한 이 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얘들아, 하와이 가본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 아직 못 가봤어요. 지은아 땡큐 채팅. 그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 지구과학교육과 전공이라면 신혼여행은 무조건 하와이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결혼을 해야 신혼여행을 가죠. 그쵸? 어쨌든 그 하와이 언젠가 꼭 한 번을 가보고 싶은. 자, 이 하와이도요, 얘들아, 화산섬이에요. 화산섬 지대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그 까만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가 화산지대여서 이 화산 그 분출물, 우리 앞에 지난주에 등교할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하와이에 있는 화산섬들은 어떻게 형성됐나라고 보니까 일단 얘네들은요.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차이점이 뭐예요, 얘들아? 이 차이점을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이 일본은 둘 다 화산지대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일본은 판의 경계에 있는 지역이고요. 하와이는 태평양판 한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판 내부에 있는 경계가 아니라 판 내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 과정으로는 얘네를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 마그마의 생성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학자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개념이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게 되는 바로 플룸 구조론인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 이 내용이 교과서에 없었어요. 그 뒤에 들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플룸이 뭔지, 왜 얘로 이렇게 이 플룸 구조론이 이 하와이 열도 같은 판 내부에 있는 화산섬들의 이 생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는지를 보려면 플룸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그 전에 우리 영상 하나 한번 보고 다시 수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와이 열도의 형성. 대부분의 화산 폭발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데 반해 하와이 열도 등 일부 화산들은 판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이들은 태평양판 위에 일렬로 늘어져 존재하는 화산섬들로 이제부터 이 열점 화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흥미로운 현상을 재구성해 봅시다. 태평양판의 단면에서 우리는 마그마 기둥들이 지구 내부에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암석권에 도달한 후 커다란 돔 모양으로 퍼집니다. 이 뜨거운 마그마로 가득 찬 돔은 고정된 상태로 열을 계속해서 내뿜습니다. 이것을 열점이라고 하며 하와이 열도의 형성의 원인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태평양판이 열점 위에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이 마그마가 표면을 뚫고 용암을 분출하여 해저 화산을 형성합니다. 용암이 열점에서 계속 분출하면서 점점 쌓이면 해저 화산은 결국 바다 표면보다 커지고 화산섬이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생긴 가장 오래된 섬은 아마 하와이 섬일 것입니다. 이제 판이 움직이면 화산섬 역시 열점에서 멀어지고 새로운 섬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판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잠깐만. 자, 영상 잘 봤죠? 요 열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열점은 조금 있다가 우리 다시 뒤에 나오니까 설명하도록 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선생님이 이 하와이 열도 같은 판 내부에서 만들어진 화산섬들이 영상에서 봤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열점이라는 판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마그마가 분출하는 그 장소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이제 섬들이 만들어지고 열도라고 하는 건 섬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줄지어 있다라는 건데 그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이 생성 순서대로 이동을 하면서 그 열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열점에서 즉 판 내부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플룸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위에서 방금 봤던 요 그림 밑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판이 지금 섭입되는 경계일 때 이 섭입된 판이 얘들아 이 멘틀 경계에서 머무르게 되면요. 얘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 지구 내부의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녹아서 이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얘네가 가라앉으면서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면 지구 내부에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이 플룸에 어디에서 플룸이 하강하고 상승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하강하는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차갑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운 물 만졌을 때처럼 차가워 이게 아니고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의 경계에서 섭입된 이 판들이 용융이 된다는 거 녹는 거잖아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이 밀도가 큰 흐름이 되어서 얘네가 하강하게 되는데 이 하강하는 흐름을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시아 대륙에서는 이렇게 차가운 플룸이 아래쪽으로 하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얘네가 이렇게 하강해서 이 멘틀과 핵 경계의 이 부분에서 열적 교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번에는 뜨거운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이 뜨거운 흐름들이 위쪽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플룸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래로 하강하는 차가운 플룸과 위로 상승하는 이런 뜨거운 플룸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플룸이 뭐냐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처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이 지각에서 멘틀 아래쪽으로 하강하거나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흐름 얘네들은 이런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각에서 멘틀합으로 하강하거나 혹은 얘네들이 열적 교란을 일으키면서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판의 경계가 아니라 이 지구 내부의 이 경계에서 옆에 써도 됩니다. 쌤은 그냥 한 화면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아래쪽에 쓸게요. 지각으로 상승하는 쌤이 뜨거운 플룸이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는 이런 물질 또는 에너지의 흐름 또 나중에 질문할라 에너지 흐름을 우리는 플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는 이러한 플룸이 하강하거나 상승하면서 이런 거대한 규모의 이 수직적인 순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플룸 구조론인 거죠. 여기가 지금 하와이거든요, 여기. 이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이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그 열점, 이 지각의 틈을 따라 분출을 하면 여기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룸 구조론을 가지고 꼭 판의 경계가 아니어도 일어나는 화산 활동, 마그마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 이 아시아 대륙에서는 지금 이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고 있고 여기 남태평양 부근이나 아프리카 부근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몇 개의 플룸들이 전 지구적으로 거대한 순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했던 내용이 뒤에 학습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플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이 있습니다. 먼저 차가운 플룸은 우리가 앞에 그림으로 생성 과정을 봤었죠. 이 두 판이 만나는 판의 수렴면 경계에서 이 섭입된 판이 그 경계 부분에 쌓여 있다가 가라앉아서 생성되는, 그러니까 하강류를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고, 얘가 가라앉는다는 건 결국 주변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죠. 자, 뜨거운 플룸은 우리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멘틀과 핵 경계에서. 핵 경계에서,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만들어지는 이 상승류를, 그러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부에 이 그 몇 개의 플룸들이 수직적 순환을 이루고 있는 거 우리가 방금 그림으로도 살펴봤었고요. 자, 요 4번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교과서 2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어릴 때는 플룸 구조론을 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연구를 거듭하다가 이제 나중에 교과 과정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플룸이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디에서 상승류, 하강류가 발생하는지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진파의 속도를 분석한 이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주변보다 온도가 높고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뜨거운 플룸이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반대로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하강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차가운 플룸이 위치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를 분석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책에 나와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 상부 멘틀의 대류 그리고 이 판을 이동시키는 힘들은 우리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생성되는 마그마 그리고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판의 경계 이후에 판이 섭입된 이후에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구 내부에서의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그마의 생성, 이런 화산 활동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이런 플룸 구조론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의 섭입 이후부터 우리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운동들을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우리가 처음 등장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개념이 열점입니다. 열점. 열점. 자, 얘는 이쪽 윗부분 빈칸. 이거 뭘까 얘들아? 쌤 지난 시간에도 이거 빼먹고 넘어갔는데. 자,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의 한계였던 판 어디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설명 가능하다? 내부. 그렇죠. 굿.
내부에서 일어나는 민재였구나. 화산 활동을 설명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땡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점이라는 개념, 우리 영상에서 방금 등장을 했었죠. 열점은 판 내부에서 마그마가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플룸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좀 더 유식하게 설명을 하면 플룸에서 특히나 이 상승하는 플룸 부분, 상승류가 상승해서 이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그 아랫부분을 우리가 열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플룸 상승류가 분출하는 그 지점이 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죠. 자, 이 지도 그림을 보면은 빨간색 점들, 얘네들이 하나하나 다 열점입니다. 얘들 보세요. 이렇게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죠. 뭐 경계에 가까운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다 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점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 멘틀 대류로는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이 열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점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밑에 그림, 하와이 열도의 이 모습을 보면 그림이 좀 흐릿하긴 한데, 하나의 섬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섬이 여러 개의 섬으로 이 하와이 열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여기도 이렇게 열점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화산을 만들고 여기서 화산을 만들고 여기서 화산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점은 항상 그 위치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열점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판이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열점 위에 있는 판도 결국에는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열점은 이 자리에서 고정되어 있으면서 계속 마그마를 분출하지만 판이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개의 섬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 생성된 시기가 나와 있죠. 가장 오래된 게 누구예요? 오래된 섬이 여기 카오아이 섬. 그러니까 여기서 판이 이동 방향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얘네들의 나이를 분석해서 판의 이동 방향을 알아낸 거죠. 그쵸? 보니까 가장 오래된 애가 여기 있고 점점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이 위치한다. 열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화산섬들이 이렇게 판의 이동을 따라 이동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열점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그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화산섬들이 모여있는 열도가 형성된다라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와이 섬이 가장 이 최근에 만들어진 섬이다라는 거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열점, 이 플룸의 상승류가 상승하는 지점, 그러면서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곳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다예요, 얘들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판구조론이 끝판왕이라고 했지만 하나가 더 남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직권의 움직임을 이 멘틀의 대륙뿐만 아니라 플룸 운동까지 더해서 이 판 내부에서의 그러니까 지각 아래에서의 움직임까지 우리가 더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마지막 내용이었고요. 그걸 정리하는 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멘틀의 그 대류든 플룸 운동이든 둘 다 공통적인 건 계속 강조하지만 이 직권의 변동 움직임을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이 차이점이 있죠. 상부 멘틀의 운동은 판의 섭입 전까지 이 표면에서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지구 내부에서의 이런 수직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플룸 운동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얘들아 교과서 25쪽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같이 정리 안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했던 내용 복습하면서 한번 본인이 정리를 해보라는 의미로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불시에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중단원이었고요. 우리 두 번째 중단원은 지구 구성 물질 해서 어떤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지 이런 마그마의 종류, 화성암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할 거고요. 잠깐만.